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이게 길어서 선영이의 EMP라고 할까 지금 어떠세요? 선영이의 EMP. 뭐 그것도 나쁘지 괜찮습니다. 않죠. 네. 자, 2부 첫 코너.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에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팔이 빠져라 휘휘 저어왔습니다. 최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첫 소식 대남 전단 소식이죠? 네. 간밤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이 곳곳에 떨어졌다는 소식 접하셨죠.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 잔해들이 파주, 경기 북부 등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모두 150여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네,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지금도 계속 비행 중인데요. 네네. 합참은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서 수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하얀색 굉장히 커다란 흰색 풍선 아래에 쓰레기나 오물이 달려있는 형태더라고요. 네.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고요. 대남 전단, 삐라도 삐라라고. 있는지 네, 군에서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혹시 이 대남 전단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접경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강원도 접경 지역에 어릴 때 살아서 제가 네. 그거를 네. 많이 수거해 가잖아요. 그러셨구나. 그럼 공책 주고 연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수거 경쟁이 붙어서 네. 들로 산으로 이거 주스러 다니느라고 저는 유년 시절을 많이 아, 보냈어요. 그러셨구나. 예. 저희 때는 네. 그냥 그거 보면 신고해라라는 신고해라.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못 보셨구나. 이렇게 다양해요. 이렇게 나이가 또 조그만 가늠이 종이기도 되네요. 하고 네. 좀 더 큰 종이가 있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게 몇 그렇구나. 년도쯤인가요? 1960년 후반과 70년 중반 70년대까지 계속했어요. 아, 그렇구나. 70년대까지만 계속 해도 했어요. 이 대남 전단이 굉장히 좀 흔했군요. 흔했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한밤중에 재난 문자로 맞아요. 알려졌다고 하잖아요. 많이들 놀라셨어요. 네, 두 분 혹시 받으셨어요? 아, 저는 안 받았는데 경기도에 사는 분들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 재난 문자 소리가 굉장히 삐삐 커요. 크잖아요. 맞아요. 위협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큰일이 난 줄 알고 한밤중에 온 가족이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었다는 한 용인 시민의 말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 11시 32분쯤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 발송이 됐고요. 문자 내용에는 영문으로 에어레이드, 공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한 시민은 에어레이드, 공습은 주로 적 항공기가 폭탄을 투하할 때를 말하는 건데 네. 삐라를 담은 풍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논란이 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자 도 관계자는 군 측이 보낸 문자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낸 거고 재난 문자 영문은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으로 붙는다라고 했고요. 네. 또 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는 군이 보낸 내용을 경기도 측에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서 이번 경우에 그대로 보냈는데 에어레이드가 어울리지 않는 만큼 앞으로 개선하거나 다른 더 정확한 용어로 바꿔 보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정적으로 받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단계별 혹은 이제 사안별로 조금 세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놀랄 수 있죠. 네. 앞으로 혹시 또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군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수상한 풍선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지지 마시고요. 또 북한이 풍선에 오물을 실어서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지난 오. 2016년에도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차량과 주택 지붕 등이 파손된 사례도 있다고 합참이 밝히면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즉각적으로 실시가 됐나요? 맞습니다. 즉각적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전했는데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경찰 등 유관기관 또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해서 국민의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국회로 한번 가볼게요. 어저께 이제 그 4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방침이다. 뭐 이런 소식이 있나요? 네, 이제 1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네. 55분 정도 뒤 오후 3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4개 법안건에 대한 제2요구, 즉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고요. 한 총리는 이 4개 법안의 부당성, 또 국회의 재표결 필요성 등을 설명할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개 법안, 즉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업회의 소법, 또 한우산업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4개의 법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이고요. 네.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제가하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모두 14개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오늘로 그렇죠. 임기가 네.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군요. 경찰이 통화 녹음 파일 확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운전을 했다면서 허위 자수한 그 매니저 네네. 기억하시죠? 네네. 그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사고 직후 김호중 씨와 통화 녹음 파일 여러 개를 확보한 건데요. 예. 이 녹취 중에서는 사고가 난 직후 김 씨가 매니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으니 대신 자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이 녹취를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범인 도피 방조에서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이 방조에서 교사로 변경되면 완전 다르죠. 처벌이 더 강화되겠는데 어. 그러면? 맞습니다. 김 씨는 이 매니저 말고도 사실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에게도 수차례 전화해서 본인 대신 자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걸로 알려져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 앞서 김 씨는 구속되기 전 경찰의 휴대전화 이미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자신의 아이폰 세대가 압수되자 사생활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네. 아이폰은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거를 못 풀잖아요. 못 푼다고 네, 하잖아요. 네. 진짜 못 풀어요. 네, 포렌식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제 그렇습니다. 것도 못 풀었어요. 어디 가서 비밀번호를 기억이 안 잊어버렸어. 나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예전 폰 네. 그 로그아웃을 안 해서 네. 로그아웃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6짜리거든요. 아, 예.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네. 풀기 힘든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버티다가 네. 이번에 그 아이폰 세대 중 일부 비밀번호만 제출한 아, 걸로 그렇군요.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두 분 혹시 로또 종종 하십니까? 아,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했습니다. 잘 안 알겠습니다. 하시는군요. 사본 적은 있는데 뭐 안 그러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저는 사직서 내고 싶을 때마다 사직서 대신 로또를 삽니다. 아, 네. 그것도 방법이네. 이거 우리 사장님 들으실 것 같은데? 맞으면 낸다. 이게 제가 방송의 재미를 위한 거죠. 네. 오케이. 예. 사실과 다르고요. 진심이 아닙니다. 김양원 PD님 듣고 계시죠? 네. 저는 회사 계속 다닐 거고요. 네. 이 로또 당첨번호 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자를 받아보신 본 적 분이 있어요. 계실 네. 거예요. 예. 그런 이게 문자 뭐냐면 오더라고요. 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유료로 돈을 내면 로또 예상번호를 알려주고 또 당첨을 보장한다. 만약 당첨이 안 되면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최근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번호를 미리 알 수 있을까? 네, 뒤에서 제가 잠시 후에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예, 좋아요. 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917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됐다고 해요.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니 네. 계약 해지, 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 가 60.9%로 가장 많았고요. 위약금까지? 네. 아.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 불이행이 27.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신청건 중에 58.9%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가 됐지만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네, 특히 사업자 연락 두절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건이 2022년 1분기에는 3%, 23년 1분기 7%였다가 올해 1분기에는 19.5%로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판 벌려놓고 쫙 받은 다음에 네. 문을 닫아버리는구나. 두절하는 거죠. 그리고 돈 안 돌려주고 네. 그게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아니, 잠수를 근데 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랬으면 당첨자가 지금 벌써 네, 30만 명이 나왔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또 뭘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아실 텐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네. 네. 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고요.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 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가 오프닝 때 네. 어떤 우리가 뭘 정보를 접할 때 이게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 소음인지를 잘 구별하라고 저희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할까 말까 할 때는 할까였는데. 이건 하지 말고. 우리 아니 근데 할까였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아 살까 말까로 해야겠구나. 그렇죠. 이건 살까 말까 할 때는 말까. 아, 돈 살까 내는 말까 거니까. 고민일 때는 그렇죠. 하지 말아야 서비스를 돼요.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좋아요. 꿀팁까지 주셨네요. 근데 그 지금 저 네. 그 소식이 끝났고 지금 근데 다른 뭐 까마귀 소식이 있다 그러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아니 아주 진짜 저 놀란 게 네. 제가 원효대교를 몇 년 전이죠. 원효대교를 건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는데 가로등이 있잖아요. 보통 가로등이 기역자 모양으로 있어요. 몇 네. 미터 간격으로 쫙 있잖아요. 근데 가로등 맨 위에 뭔가 장식물이 달려있는데 모든 가로등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장식물일 거야 했더니 그게 기러기였어요. 새 하얀색. 저도 헷갈린 적 있어요. 아니 기러기가 아니라 그 뭐죠? 갈매기. 갈매기인가요? 갈매기. 갈매기가 갈매기. 가로등에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조형물처럼. 얼마 전에 네. 드문드문 까만 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 웬 까마귀? 맞아요. 까마귀가 요새 그렇게 흔하게 보게 많다면서요? 되더라고요. 네. 까마귀. 네. 과거에는 도심에서 이 까마귀는 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렇죠. 네. 최근 이렇게 까마귀 목격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목격담뿐만 아니라 습격 사건이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까마귀 습격 사건. 네. 어머, 웬일이에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 아니고 네, 까마귀 습격 사건. 사건입니다. 서울 복판에서? 네, 한복판에서. 강남 네. 한복판에서 까마귀 한 쌍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보니까 네. 까마귀가 길을 걸어가는 한 남성에게 날아가 머리를 정통으로 공격을 아이고. 하고 도망갑니다. 어머. 야. 해당 남성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고요. 네. 잠시 뒤에는 역시 길을 가는 여성의 뒤통수를 까마귀가 날아와서 쪼았는데요. 이게 모두 강남 한복판에서 강남에서 벌어진 무려. 일이에요. 네. 이야. 저도 요즘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은 바깥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굉장히 크게 자주 들려서 이게 왜 이럴까 했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까마귀 번식기가 봄부터 초여름까지래요. 네. 지금 이 시기 까마귀들이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니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을 공격해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민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요즘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이른바 육아식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점점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분들을 공격했냐는 거죠. 그분들은 로또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 사지 말고 로또를 사. 번호 사지 마시고 로또 한 장씩 사보세요. 네. 아니 우리 네. 김영원 프로듀서가 저보고 아까 그 갈매기 아니라 비둘기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 갈매기 맞아요. 한강에 갈매기가 있어. 그러니까 갈매기 맞아요. 갈매기 맞아요. 그러니까 참네. 네. 실제로 네. 그 목격담이 그냥 느낌이 아니라 까마귀 자주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까마귀들이 점점 더 도심에 몰려 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도심 공원 같은 곳에 가면 먹이를 구하기가 쉽고 또 빌딩 이곳저곳에 둥지를 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까마귀 개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음흠. 네, 전문가들은 이 까마귀 공격을 받으면 흥분시키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게 현실적인 피하라. 방법이라고 네. 합니다. 도망가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까마귀가 자연에서 터전을 잃고 도시로 날아온 거란 지적도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반가운 새가 아니군요. 천적이 없구나.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산 좋아해서 등산 많이 다녔는데 네. 혼자 다녔거든요. 근데 들깨떼를 만났어요. 아, 산에서. 네. 근데 이놈들이 눈빛이 우리가 보는 예쁜 그러니까 반려견하고 반려견 달라요. 눈빛이 아니죠. 네네.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무서우셨겠다. 산에서는 네. 이제 혼자 다니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2인이나 상인 무리를 줘야 맞아요. 되고 등산용 스틱을 길게 네. 늘려서 네. 내 덩치는 이만큼이라고 그렇죠. 보여줘야 위협을 되고. 해줘야 되는구나. 아 이제 또 까마귀까지 조심해야 돼. 맞아요. 아, 네. 참 복잡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까마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너무 훼손이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네들 터전을 잃고 밀려서 오는 여기까지 거죠. 밀려오는 밀려오는 거잖아요. 거죠. 아이, 결국 그렇게 내 생각하면 탓이구나. 또 네. 짠한데요. 네. 네, 맞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휘핑 뉴스 살펴봤고요. 청취자께 선물 드리는 코너 휘핑 뉴스 준비하셨죠? 네, 휘핑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 휘핑 뉴스가 아니고 휘핑 퀴즈. 예. 퀴즈입니다. 네.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이것이 수도권 일대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삐라, 2번 각서, 3번 연애편지입니다. 너무 쉽다. 1번 삐라, 2번 각서, 3번 연애편지. 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네, 힌트 요정 나왔습니다. 힌트 드려야죠. 네. 힌트는 우리 개화기 때 네. 맥주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맥주를 삐루. 삐루라 그랬죠. 그렇죠. 삐루. 삐루라 그랬습니다. 비슷하네요. 삐루. 자, 맥주는 삐루입니다. 요즘은 그냥 맥주라고 합니다만은. 네. 비슷한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정답 보내주시고요. 우리 휘핑 뉴스의 최비 아나운서는 여기서 작별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건모예요. 잘못된 만남.